원장님,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주제 같은데요. 눈이 좀 뻑뻑하고 시리고 침침하면은 다들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인공 눈물이죠. 약국 가서 하나 사고 회사 서랍에 하나 넣어두고 집에도 두고 차에도 두고 뭐 이렇게 거의 생필품처럼 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눈물약을 좀 쓰고 계시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쓰고 계신데도 불편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인공 눈물을 넣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눈이 건조하다? 그래서 넣는다. 그럼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안구 건조증이 인공 눈물만 그냥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꼭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인공 눈물을 써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거고 왜 넣어도 계속 이게 불편한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 눈물을 왜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지, 어떤 건조증은 왜 계속 반복이 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 건조증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 건강 주치 고창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이 건조하다는 건 정확히 뭔지, 사람들은 그냥 눈물이 부족한 상태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건조증은 꼭 눈물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자주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고 이제 눈 표면을 매끄럽게 덮어주고 각막을 보호하고 눈을 깜빡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보호막이거든요. 그러면은 눈물이 있긴 있어도 그 질이 안 좋으면은 건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오히려 너무 건조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눈물이 나는데 건조하다.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건조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 중에 저 눈물 되게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제 안구 건조증이 단순히 뭐 물이 부족한 눈, 물이 잘 안 나오는 눈 이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어떤 사람은 인공 눈물을 넣으면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잠깐만 낫고 금방 또 다시 건조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눈물 양만 조금 부족한 경우는 그냥 인공 눈물만 쓰는 것도 꽤 도움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눈꺼풀 가장자리에 염증이 있다거나 뭐 마이봄샘,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래서 기름층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금방금방 이제 증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물을 바닥에 뿌려도 너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도 그때만 잠깐 괜찮다가 금방 다시 뻑뻑한 패턴이 자꾸 반복되게 되거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눈이 건조한 상태이니까 눈에서는 반사적으로 눈물이 계속 나와서 눈물이 흘러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금방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많이 점안을 해도 증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인공 눈물 아무거나 쓰면 안 되나요? 이제 눈 상태에 따라서 더 맞는 제품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인공 눈물도 종류가 좀 생각보다 많은데 농도에 따라서 좀 묽은 게 있고 점도가 높은 게 있고 또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부제가 아무래도 들어있는 건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방부제라는 게 눈에 들어가도 되나요? 방부제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보존제라고 해서 실제로 벤잘코늄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 약품 자체의 변질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성분이 보통 이제 다회용 안약들에는 이제 무보존제 안약이 아닌 보존제가 들어있는 안약에는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이제 각막에 독성을 줄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약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주세요 라고 하거나 원래 쓰던 거 계속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사잖아요. 내 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정확한 방식의 정확한 성분의 안약을 제대로 쓰는 게 좀 중요할 거고 제가 눈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이제 뭐 주변에서 그냥 추천해주는 안약을 쓴다거나 약국에서 그냥 추천해주는 안약으로 무작정 쓰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공 눈물을 넣는 횟수가 많아졌을 때 단순히 그냥 불편한 눈이 아니라 왜 불편한지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인공 눈물 뭐 오래 혹은 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게 보존제가 있느냐 이 유무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고 또 눈 표면 상태나 눈물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무서운 이유가 그냥 계속 불편한 것 때문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조증을 뭐 조금 뻑뻑하고 불편한 병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뭐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래 화면 보면 더 흐려진다거나 깜빡이면 잠깐 맑아졌다가 다시 흐려진다거나 바람 불면 너무 시리고 렌즈를 요즘에 들어서 통 못 끼겠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가 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냥 뻑뻑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는 거, 시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 표면에 이 투명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시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게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이거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건조증만 있어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이제 건조증처럼 느껴지는 증상 중에도 다른 문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눈꺼풀의 염증이 좀 심하다든지,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서 눈 표면 손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혹은 이제 뭐 렌즈를 같이 끼시는 경우에는 뭐 렌즈로 인해서 각막이나 결막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 눈물을 넣고 버티는 기간, 이게 길수록 오히려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 눈물을 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인공 눈물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이 상태가 별로 호전이 안 된다면 그거를 좀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요거 같은데, 안구 건조증이 어느 정도로 심할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패턴을 좀 말씀드려보면, 인공 눈물을 넣어도 뭐 금방 다시 또 뻑뻑하고 불편해진다, 하루 종일 뭐 10번 이상 여러 번 넣어야 겨우 버틴다, 눈이 뻑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시리고 아프다, 쥐어짜듯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너무 불편하다, 원래는 내가 렌즈를 항상 끼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렌즈를 끼자마자 너무 불편하고 낄 수 없을 정도다, 충혈이나 이물감이 자꾸 반복이 된다, 한쪽만 유독 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서 한번 좀 제대로 된 원인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이 더 심하다는 것도 중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보통 건조증이 양쪽이 같이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근데 유독 한쪽만 심하다면 단순히 어떤 생활성 건조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질환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리다는 느낌도 좀 다른 거예요? 환자분들이 좀 그냥 건조하다고 표현을 해도 이게 이제 표현이 뭐 시리다, 따갑다, 뭐 찢어지는 느낌이다, 뭐 모래알 굴러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막 표현이 좀 다르고 다양하거든요. 그 표현들 안에 힌트가 많이 있어서 안구 건조증을 좀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건조증은 결국에는 인공 눈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전체가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조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이제 눈물약이든 뭐든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완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건 꾸준히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따뜻한 찜질이죠. 온찜질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우리가 화면이나 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이제 눈 깜빡임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좀 깜빡깜빡 한다든지, 렌즈 착용 시간이 또 너무 길다면 조금 줄여야 될 수 있을 거고, 뭐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너무 직접 쐬는 자리라고 하면 그런 걸 조금 옮겨본다든지, 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이 너무 부족하면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요거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인공 눈물만 넣으면 괜찮아지겠지. 인공 눈물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조증 치료의 가장 기본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계속 뭔가 반복이 되고 심해지고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원인을 좀 같이 봐서, 이때는 뭐 인공 눈물만 쓴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건조증 치료제 안약들을 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약을 넣어서 이제 불편한 눈을 잠깐 달래는 거랑 이제 왜 불편한지 확인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하는 거랑은 이제 완전 다른 얘기니까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인공 눈물은 도움이 되지만 건조증을 무조건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은 건조증 치료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거지만, 인공 눈물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눈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인공 눈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뭔가 계속 불편한데 뭐 원래 그런가 보다 버티셨던 분들은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꼭 권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건강주치의 고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